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동향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국가 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FSB는 최근 여러 부처 및 기관 직원들에게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부처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호국도 여행 금지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5월 연휴에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이나 벨라루스도 못 간다며 허가받은 경우에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내무부 FSB 국가근위대 직원들에게 현실적인 해외 여행지는 14곳밖에 없다며 옛 소련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FSB가 해외여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함정에 빠져 국가 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공무원들이 감금됐다가 서방 국가로 인도되거나 기밀을 유출하도록 모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FSB 및 각 기관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군사 편제를 바꾸면서 정보부대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속 부대로 편입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3월 세 번째이자 3일 연속으로 국가주석에 오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리는 현재 중국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등극했는데요. 이에 더해 군사정보까지 손에 쥐면서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 21일 중국군은 기존 5군 체제의 한 축인 전략지원군을 폐지하고 정보지원, 군사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병종을 창설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군 개혁을 단행해온 중국군은 지난 2015년 육해공군에 로켓군과 전략지원군을 창설해 5군 체제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랬던 것을 육해공, 로켓군의 4개 군종에 정보지원, 군사우주, 사이버, 연합군수부대의 4개 병종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부대들을 별도 병종으로 독립시키면서 이 가운데 정보부대를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지도 및 지휘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군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하는 시진핑이 최고 사령탑인데요. 중앙군사위원회 역시 시진핑이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정보지원부대가 시진핑의 지휘를 받는 직할 부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군은 정보부대를 창설한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군 세력이 독립적인 정보 체인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시진핑도 정보지원부대가 전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자원을 통합해 효과적인 정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주석이 직접 군사정보를 지휘하게 되면서 군사 부문에 대한 시진핑의 입김이 한층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보부대로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의 통합작전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5군 및 동서남북중부 등 지역으로 나뉜 5대 정부가 정보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 비대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져왔고, 이에 맞춰 시진핑은 정보전 강화를 주창하며 정보부대를 새로 창설한 것인데, 향후 이것이 실질적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권력기관이 출현한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이 독립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본부의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번 과제는 연례적으로 수행하는 안보수사 분야 연구 용역 중 하나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고 결과는 오는 10월이나 11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제안 요청서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 안보 수사 영역이 확대됐다며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 및
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안보 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 수사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라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언해달라면서 장기적으로 안보수사본부 등 조직 신설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던 2018년부터 수사 역량 강화와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해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는 국수본사나 안보수사국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해 독립적 권한을 갖춘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몸집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를 견제하거나 기존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